빌라 사면 팔기 힘들고 가격도 안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안전이나 인프라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크면요, 아파트보다 위치 좋은 빌라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관리비나 대출이자 안 내도 되고요. 아파트 가격 한번 하락하면 빌라 한 채 값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 돈으로 그냥 편하게 살면서 현금 모아가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다 뭐다 하면서 빌라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빌라 가격은 정말 안 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지금 왜 빌라를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빌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빌라의 공급이 씨가 마르고 있고 매물 부족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월세가 높아지니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데 전세 매물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좀 시장이 왜곡되어 있죠.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올해 중반부터 전세난이 심해지면 정부도 그 왜곡되어 있는 시장을 바로 잡으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눌러있던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도 같이 밀어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빌라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빌라니까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같이 빌라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빌라 시장의 수요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청년이나 서민입니다. 모두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도 실수요 서민은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을 이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빌라 시장 상황과 향후 2년 내 일어날 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서울 빌라 실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1년간 매매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 가격은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약세를 보이다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약간씩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전세가 반등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한도인 126% 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안에 들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전세는 임차인들이 찾지를 않으니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126% 한도 내에서 전세 가격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인위적인 전세 가격 통제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원인 빌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2년 이전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50%로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할 때가 오자 한도가 126%로 줄어들었고 전세보증보험 한도도 1억 2,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보증보험 한도 변경으로 2,400만 원 정도의 역전세가 난 셈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가 하락했습니다. 보증 한도도 줄었는데 공시가격까지 내려가니 전세 보증 한도가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전세 보증 한도가 낮아졌으니 전세 시세도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보증금을 월세에 붙이니 반대로 월세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만약 2,400만원 역전세면 월세를 월 1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이를 상쇄하는 방식이죠. 또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져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드니 임차인들도 이런 반전세나 비싼 월세 매물이 선뜻 계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54%가 넘습니다. 그럼 월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이버 호가를 보면 원룸도 1000에 60은 줘야 합니다. 투룸은 신축 기준으로 2000에 130 정도입니다. 1억당 40만원으로 잡고 전세로 환산하면 3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
3룸 월세는 구축 빌라도 1억에 180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월세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전세가 더욱 싸게 느껴지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126% 룰이 아니라면 전세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매물은 적고 월세는 비싼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126% 이상인 호가는 나오지 않는지. 다음 신당동의 빌라를 한번 보시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고 전세 2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9,900으로 126% 룰을 적용하면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2억 5천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서 나온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높고 전세 매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지금 보증보험 한도가 넘는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126% 룰을 넘기는 물건이 계약이 되는가인데 확인해보면 아직은 드뭅니다. 빌라는 대부분 수요자들이 젊은 층이고 보증보험 가입에 민감해서 보통은 한도 내의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당동의 경우 빌라 전세 매물이 많지 않아 앞으로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확인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물건 중 보증보험 범위 내의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면 반전세로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전세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한도 내의 전세에다가 월세를 내는 형태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보증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전세 물건에 대해 현장 부동산에서는 신당동 빌라들이 전세 매매 갭이 커서 사고 가능성이 작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신당동이 아닌 곳에서도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2년 내에 전세 대란이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전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126%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으로 나왔지만 보증금 위반안을 야기시키는 역기능도 강한 편이기에 전세난이 심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같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울에서는 땅이 없기에 정비사업이 아니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빌라는 큰 가격으로 상승을 합니다. 용적률이 높고 용도 지역이 상향되는 역세권 빌라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고요. 또 지금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공사비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비가 대규모 건축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안 그래도 빌라 인허가가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빌라 공급은 씨가 마르게 될 겁니다. 그럼 서민들이 살아야 할 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정비사업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빌라의 가치가 다시 오를 것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빌라는 시세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하고 아파트처럼 시세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에 오히려 경매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 빌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